헤어지자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랬더니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헤어지고 나서 내 인생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 남자친구가 술 처먹고 전화가 와요. 밤 12시에. 딸기 먹으면서 이제 병 걸리고 전 남친한테 차인 얘기, 그리고 병이 좀 나으니까 남친이 다시 만나자고 한 썰 들려드립니다. 저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회사 다니면서 시험을 같이 준비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만난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남자친구는 이직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것도 좀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쨌든 결혼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이 시험을 붙어서 내가 지금 속한 조직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더 큰 상태였어가지고 일단 결혼보다는 시험 합격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회사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내 진로,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저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던 시기였어요. 그 남자친구는 결혼이랑 그런 스트레스랑은 조금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결혼이고 그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결혼을 뭐 한 6개월 뒤, 10개월 뒤 이런 식으로 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고, 저는 시험이 붙으면 혹은 이번 시험이 안 붙으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한 1년 조금 더 넘는 시간의 텀을 두고 싶어 했었던,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실 그 기간이 코로나 시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데이트도 사실 다양한 곳에서 해보지 못했고, 아무래도 제가 공부 시간을 내야 되다 보니까 남자친구와의 그런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제가 많이 못 냈겠죠, 당연히. 그리고 퇴근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데이트를 못하고 주말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남자친구한테는 서운하게 쌓였을 수도 있겠다. 이 친구랑은 내가 결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깊은 관계를, 깊은 유대를 못 쌓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에 대한 마음이 점점 떠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데이트도 사실 얼마 못 하는데 제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아프고 이러니까 많이 못 걷고, 그리고 또 아프면 한의원 가서 뭐 침 맞고 뭐 정형외과 가서 약 받고 사진 찍고 이러니까 그만한 시간도 또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고 예민하고 내가 무슨 병에 걸렸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남자친구한테도 그런 예민함이 표현이 됐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남자친구는 그거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니까. 제가 의자에 앉을 때도 허벅지랑 엉덩이 쪽이 아파가지고 어디를 부여잡고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뭐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때 뭐 저희 한 20, 30대 됐으니까 그때 막 심하게 아픈 사람은 사실 전체 못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제가 어디가 아프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그 남자친구는 정확히 얘가 어느 정도 아프구나라는 걸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이전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병원을 한 3, 4개월 정도 다니면서 제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아픈 상태로 지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그 전 남자친구가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지켜봐 줬어요.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를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말해줬었던 신경과를 남자친구가 서치를 해서 알려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덕분에 류마티스 내과를 조금 더 빨리 가게 된 것도 있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또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당장 결혼하자는 얘기를 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아마 이미 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경과를 가서 어떤 신경과에 가서 류마티스 내과라는 곳을 가봐라 라고 제가 금요일에 안내를 받았거든요.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교수로 바로 예약을 했거든요. 대학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까지 큰 병원에 누구를 병문안 하러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 대학병원 가기 전에 류마티스 내과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잖아요. 근데 너무
심각한 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조금 심각한 병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러면 나도 저 병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그 알려준 병원에 가보니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알 때까지 그리고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지금 괜찮지 않으니까 결혼이라든지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못 할 것 같은데 너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 결혼이 급하면 우리 헤어지자.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제가 몸이 그때 불편했거든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누구 부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절뚝거리면서 엄청 천천히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남자친구한테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제가 카톡이랑 전화로 그런 제 마음을 좀 길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각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아프면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다 나를 떠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아프면 다 나를 버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비관적으로.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 사실 정신도 같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니 정신까지 나가버리는. 그래서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한 대여섯 시간 연락이 안 되다가 카톡으로 그래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일말의 희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큰 병원 간다는데 뭐 내가 죽기 전까지 임종을 지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옆에서 힘이 되어줄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은 내가 인생이 멈췄으니까 그걸 좀 기다려주길 바라는 그죠. 어떤 그런 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날 좀 기다려주는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남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하자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랬더니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헤어지고 나서 보통 결별을 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면 이제 그 사람을 잊기 위한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만났던 시간에 비례해서 필요하다는 말도 있듯이.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내가 무슨 병일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도 환우 카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증상, 그리고 내 증상이랑 비교해서 내가 이 병인가? 그럼 이 사람이 예후가 어떻지? 이런 걸 찾아보면 뭐 진짜 안 좋게는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후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병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정도의 심각한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다양한데 좋은 예후는 안 보게 되고 좀 안 좋은 예후들만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죽느냐 마느냐 내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남자친구를 정말 한순간 잊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당장 아프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 만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대학병원을 다니게 됐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바로 진단을 너는 이 병 이렇게 탁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큰 병이면은 보통 그 대학병원 이런 곳에서 여러 곳을 가서 크로스 체크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 병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유명한 교수님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 하느라 남자친구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를. 그래서 뭐 제 병 덕분에 결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내 인생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남자친구가. 그리고 다시 연락을 안 하다가 저는 좀 강직성 척추염 환우들 중에서도 좀 운 좋게 몇 개월 안에 진단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이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엄청 짧은 시간에 탁 찾은 되게 운 좋은 케이스예요. 병이 명확하면 정말 좋은 게 그 병에 대한 치료 방법 또한 바로 나오거든요. 제가 못 걷고 이랬던 것들이 사실 한 1, 2개월 만에 다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의사도 누구 도움 없이는 정확 잘 못 일어나고 아킬레스건 때문에 막 뚜벅이면서 절뚝이면서 걷고 이랬던 게 1, 2개월 안에 완전 정상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제가 어디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일상생활로 완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단받기 전에는 휴직을 했었다가 아프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진단받고 나서 거의 한 2개월 만에 복직을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제가 회사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한 워딩까지 해서 그 남자친구가 알게 됐더라고요. 제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게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옵니다. 술 처먹고 전화가 와요. 밤 12시에. 잘 지내냐? 잘 지내는 거 이미 알고 있으면서, 회사까지 복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 병의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찾아봤을 거면서 잘 지내냐? 저한테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남친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힘들 때 버렸지 않느냐. 근데 남친은 저한테 사과 안 하더라고요. 뭐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본인은? 저는 좀 상처를 글쎄요. 그때는 근데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제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조그만한 거에도 상처를 받고 뭐 그런 예민한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엄청 큰 역경을 이겨냈으니까, 내가 희귀난치성 질환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받아들였고, 내 스스로 크게 좌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회사 복직까지도 몇 개월 걸리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전 좀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과정을 같이 사실 겪고 이렇게 제 마음을 들어주고 그런 상황을 공유했었던 사람이라면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제 마음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해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제가 딱 힘들기 시작한, 제가 큰 병원에 가기 전에 딱 단절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이제 살만해지니 전화가 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힘들 때는 자기 인생에서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 살만해지니 다시 내 인생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좀 뭐 취하고 싶을 때 취하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돼서 생각해보니 얘가 아프더라도 같이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결심이 섰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다 괜찮아지고 나서 연락이 왔다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저한테는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다시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걸 또 술 처먹고 전화가 왔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거면, 한번 아팠던 사람한테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거면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던지, 아니면 맨정신인 상태에서 대낮에 해 떴을 때 전화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술 처먹고 전화가 와서는 잘 지내냐, 다시 만나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요 지랄을 하니까 제가 가차 없이 잘라냈죠. 내가 제일 힘들 때 안 봐줬으면서 사과도 안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냐, 꺼져라까지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죠.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은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고, 사실 제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결혼을 좀 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니까, 큰 병에 걸렸다 하면 뭐 암도 사실은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는 5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본인 인생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생각해서 빠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지, 그게 더 나의 인생에 유리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아팠다가 잘 극복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한테 만나자고는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가,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걸 슬퍼할 겨를도 없어진 전화위복인가요? 그래서 그런 썰입니다.